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토요일 오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재밌게 잘 보내주고 있나요? 어제 그 축구 경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재방송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좀 날은 흐리지만은 날은 좀 풀려가지고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운동하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또 밤에 새벽부터 또 경기 관람한다고 약간 수면이 부족한 분도 있을 거야. 낮잠 자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천 회장도 약간 좀 졸리긴 졸립더라고. 순간적으로 좀 자야겠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낮잠을 자야지 그래 또 이렇게 사람이 또 쌩쌩하게 또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은 내년에 코스피는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내년 코스피. 하여튼 내년 코스피 3천 가냐? 절대로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 3천 힘들 거다. 김치국 마시지 마라. 김치국 마시지 마라. 작년에는 뭐 3,600까지 간다고 막 떠들던 우리 기관들이 이제는 3천커녕은 잘못하면 또 폭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2022년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한 달도 남지 않았어. 올 한 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다. 천 회장도 힘들었어. 주가가 좀 올라가 줘야지 방송도 신나게 재밌게 하는데 계속 꼬라박으니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저처럼 한번 방송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이게 뭔가 좀 신바람이 나는데 주가 계속 폭락하면은 의욕 떨어진다. 의욕 떨어져. 의욕 상실. 의욕 상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멘탈 끌어올리려고 저도 참 부단히 애썼습니다. 애썼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참 힘들었습니다, 올 한 해. 여기 뭐 강달러, 뭐 킹달러라 가지 킹달러, 뭐 고금리, 러시아 전쟁, 하여튼 떠올리기조차 아주 싫은 악재들이 막 무더기로 막 쏟아져 나온 올 2022년 참 기억하기 싫다.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 막 한숨 소리만 커지는 거야. 한숨 소리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코리아 증시는 저평가돼 있어. 저평가돼 있고 하여튼 하락폭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그 달러 환산 코스피 하락률이 34%랍니다. 34% 하락률이. 주요 20개국의 지수 중 하락률 1등. 이상하게 코리아 증시만 계속 빠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녹았던 그 계좌에 내년에는 살아남을지 상당히 궁금해지죠. 그래가지고 내년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밝힌 증권사 17곳을 한번 보니까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평균치가 2103에서 2679라고 합니다. 2100에서 한 2679. 11월 말 그 코스피 2400선대와 비교해도 위아래로 뭐 10% 정도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 위아래로. 특히 어떤 증권사도 이 상단으로 3천을 제시하진 않아. 3천을 제시하지 않더라. 1년 전 증권사들이 2022년 그 코스피 지수 전망을 내놓았는데 당시에는 모든 증권사가 코스피 상단으로 3천 이상을 제시를 했었어요. 3천. 다 3천 이상이었었어. 작년에는. 근데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낮다. 안 좋다. 힘들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글로벌 긴축 여파가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가 봐요. 글로벌 긴축. 하여튼 각국의 그 통화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 FED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를 좀 올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하여튼 대다수 증권사가 내년 하반기에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연준이 긴축 행보를 멈춰야 주가 상승이 가능성이 커지겠지. 그런 의견들을 한번 잠시 살펴봤어요. 상저하고 그 이유는 뭐냐? 한국투자증권에 뭐라고 하냐? 내년 상반기에는 통화 긴축이
경제 전반에 스며들어 가지고 코스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긴축 사이클 종료와 기업 실적 회복에 힘입어 가지고 지수 수준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은 뭐라고 하냐? 증시는 경기보다 1, 2개 분기 앞선 내년 1분기에 바닥을 지날 것이다. 그리고 2분기 이후에 통화정책 완화 기대에 금리와 환율이 안정이 될 것 같고 전 세계 경기 회복과 이 반도체 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서 코스피도 상승으로 반전할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가 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뭐라 하냐? 보통 지수 연저점은 주당 순이익 EPS 추정치가 저점을 형성하기 직전에 온다고 하죠. 내년 이익 추정치 저점은 2분기 말에서 한 3분기 초에 형성될 것이다. 그럽니다. 내년 이익 추정치 저점. 그렇게 봐요. 다 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증권사보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결론은 하반기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 하반기. 하여튼 박스권 수준이 될지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약간 엇갈린다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연준 기준금리 인상과 기업 실적 부진으로 코스피는 지난 2004년, 2013에서 16년과 유사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본답니다. 박스권. 그리고 IBK에서는 경기 바닥과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있어서 2024년 경기 회복 전망을 감안하면 강세장이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은 상고하저 상고하저를 전망한 증권사도 있네요. 상고하저. 다울이네. 다울 투자에서 증시는 내년 상반기에 환율과 금리 안정 기대감 등으로 오름세를 좀 보이다가 하반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과 신용 위험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으로 약세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다울 투자는 약간 좀 반대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증권사가 내년 하반기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도체, 뭐 전기차 이쪽 시장 성장에 다른 수혜가 예상되는 2차 전지를 유망 업종으로 보네. 2차 전지 유망으로 보고 있고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뭐 조선주 그리고 올해 낙폭이 과했던 화장품주, 게임주 내년에도 고성장세가 예상되는 제약 바이오주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내년 경기 침체 우려와 여전한 만큼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배당주 이 배당주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갑자기 화장품이니까 LG생건이 떠오르네. LG생건. LG생건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시장, 중국이 봉쇄를 풀면은 좀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하여튼 그 증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추천 종목과 지수 전망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인간이니까 다 생각이 달라. 그러나 투자 전략을 얘기할 때는 비슷한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뭐냐? 투자에 신중해라. 투자에 신중해라. 매수 시 종목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BNK에서는 뭐라고 하냐? 반도체, 철강, 화학 업종을 추천했지만은 그 재고 순환 지표가 저점을 확인하고 난 후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함부로 사지 말랍니다. 함부로 사지 마라. 키움하고 이베스트도 그래요. 배당주를 추천하던데 여기는 현금 흐름이 좋고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단서를 다룹니다. 올해 증시의 최대적이었던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문제야. 내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그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데 실제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해서 긴축 속도 조절을 시사를 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한 어느 수준으로 기준금리 인상폭을 낮출지 그 인상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현재로서는 모든 게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투자에는 정답은 없지만은 지금은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때다. 위험을 최소화하자.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내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좋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약간 좀 보수적인 자세, 그 스탠스로 좀 접근해야 할 것 같고 반도체 섹터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하반기 돼야지만이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결국 많이 빠질 때 들어가야지. 오를 때는 좀 팔아야겠죠. 그 단순한 그 논리죠. 논리인데도 그게 행동, 실천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내년도 투자 계획을 잘 정립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